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2권 학원, 간지론 학원 형충회합의 1장을 보겠습니다. 우리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공부를 했는데 이제는 작용관계, 작용관계를 공부할 그 부분입니다. 그냥 가만히 간지가 있으면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죠. 그것들이 서로 작용을 해야만이 어떤 서로 영향을 주고받게 되고 그 영향을 받아서 어떤 사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사상. 그래서 형충회합 등으로 대변되는 그 작용관계를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여기서는 어떤 논점들이 여기 상당히 갈리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다양한 어떤 견해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접해보고 이런 논점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한 유파가 주장하는 것이 정답은 아니죠. 여러분들이 제가 명리학을 공부한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한 가지의 정답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한 가지 정답이 있으면 공부할 필요가 없죠. 공부를 한 가지 정답을 제시하는 그런 것들을 따라서 그냥 보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명리학에서도 아직 한 가지 정답이라고 인정될 만한 그런 파트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형충회합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견해들이 갈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다양한 견해를 공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더 기초 부분은 7권 명리학 이론 기초 정리, 여기를 보실 때 다시 한번 좀 정리가 될 것입니다. 먼저 고서 자평진전인데 자평진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먼저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간지의 작용, 형충, 회합, 이렇게 우리가 해도 있고 파도 있고 그런데 일단 형충회합 본다면 이것이 합을 하네, 합류하네, 합과하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런 간지 작용의 가장 어떤 기본적인 관계는 결국은 생극이죠. 음양오행 간지의 작용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형태는 생극입니다. 생하는 거나 극하는 거. 합도 생극의 범위로 넣을 수 있죠. 간합을 우선 보면 예를 들어서 정임합이다. 극하는 관계죠. 물론 간합은 다 극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생극으로 다 구분이 된다. 그런데 이 생극은 반드시 동정과 연결이 됩니다. 생극이 있으면 움직이게 되는 거죠. 움직이는 것이 있으면 움직이지 않는 것도 있겠죠. 이것은 어떤 작용력의 방향성 그리고 따라서 주동, 피동 이런 것으로도 연결되겠죠. 하여간 간지작용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형태는 생극으로 분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통변을 하실 때 형충회합 이런 것이 복잡하고 기억이 안 나신다거나 하시면 생극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자평진전 형충회합 해법에서는 형은 삼형이니
먼저 형부터 얘기하면 형부터. 충, 해, 합. 여기서는 지금 방합이 있고 삼합이 있습니다. 해외는 삼회방, 그다음에 삼합국 이렇게 있죠. 원문을 지금 번역한 건데요. 이렇게 읽어보시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겁니다. 지금 해설을 달아놓은 거죠. 주해는 원문을 읽으실 때 주의하실 부분을 제가 따로 코멘트를 해놓은 겁니다. 형충은 아름다운 것은 아니나 것이 아니라 삼합이나 육합으로 그것을 해소죠. 할 수 있다. 반합 같은 경우 육충을 해소한다고 하는데 자평균전에서는 실제로 반합은 그 힘의 크기가 육충을 해소하기에는 좀 부진하다라고 보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사와 축이 있으면 유와 사축이 합하여 충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와 축이 있는데 유가 있으면 반합이 가능하죠. 병이 자월에 출생한 경우에 묘를 만나면 병일간에 자한데 묘를 만나면 형이 되는데 지지에 술이 있으면 묘와 술이 합되어 형하지 않으며 축이 있으면 자와 축이 합되어 형하지 않으며 해와 묘가 있으면 해미 목국 삼합이 되어 형하지 않고 이런 설명입니다. 그래서 삼합 육합으로 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본문 지금 다음에 지금 본문이 나오죠. 이것을 좀 더 코멘트를 보면 지지에서 형충을 만나면 명국의 안정성을 파괴하니까 아름다운 일은 아니다. 삼합 육합으로 형충을 해소한다는 것은 자평진전의 견해죠. 실제 논명 중에서 합은 형충을 해소하지 못하기도 하고 다만 형충을 완화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즉 형충에 대한 견해가 다양하지만 합이 형충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은 언제나 완화, 해소가 아니고 형충의 어떤 서로 어떤 갈등이죠. 갈등 요소를 누그러뜨릴 수 있다라는 거죠. 예에서는 본문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예에서 원문에서요 들어놓은 어떤 그 사례는 간지 배열 법칙에 맞지 않는 것도 많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갑 일간이 지지가 묘 이렇게 돼 있죠. 갑묘는 없죠. 근데 이 본문에 지금 설명을 맞춰서 하려고 이렇게 예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묘충인데 묘술 합이 있으니까 묘는 유를 충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는 해소됐다기보다는 불충 형하지도 못하고 이 불합이죠. 묘술합. 실제 이 팔자에서 묘술합이 이루어지냐 그게 아니고요. 묘유충과 묘술합 두 개가 같이 있기 때문에 합도 아니고 충도 아닌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항상
불안하죠. 동요. 언제든지 이 유나 묘나 술이나 하나가 움직이면 다 같이 움직여서 동요가 되기 쉽기 때문에 불안한 상태죠. 묘유충하는데 진화합이 있어서 불충한다. 이 경우는 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유와 진이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충한다, 합한다라고 진이 합한다. 이것은 떨어진 합. 유가 만약에 동한다고 하면 유가 묘를 충하고 진을 합하러 갑니다. 진이 동한다고 하면 유와는 상천, 천이라고 하는 작용을 하긴 합니다. 이해죠. 천. 해. 천. 뚫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넘어서 유를 합하러 간다? 이건 역량이 딸린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따라서 유가 동하지 않으면 이 진과 유의 합은 성립되지 않는다. 지금 이 원문대로 하면 이 충이 진유합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고 해소가 된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어렵죠. 진은 동해에서 움직여도 유를 합하러 오기는 힘듭니다. 지금 원국 상태는 묘유충, 그 다음에 묘진천 이런 상태죠. 합하려고 하는 정황은 있는데 진유합이라고 합하는 것은 진유합이 이루어져서 묘유충을 해소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묘유충인데 미토가 묘를 합하니까 불충한다. 반합이 충을 해소한다. 자평문제는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죠. 묘유충이 있고 해묘미 목국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완전히 해소가 되죠. 따라서 이 팔자는 충은 성립하지 않고요. 삼합은 성립한다. 이렇게 봅니다. 동하면 유합한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이 팔자는 자가 묘를 향하는데 축이 자를 합하니 자는 묘를 향하지 않는다. 가운데 이 글자에 따라서 이것은 성립하기도 하고 성립하지 않기도 한다. 그리고 가운데 글자가 예를 들어서 축을 극하는 목이 있다거나 인목이 있다거나 이러면 축이 인목을 넘어가서 자를 합하기 어렵다. 이 경우에 묘가 자를 향하는데 해와 묘가 반합하여 묘는 자를 불량한다. 마찬가지죠. 형으로 묘가 동한 후에 해묘 목국이면 형을 해소가 가능하다. 동정. 이 다음 사유 설명은 이치는 똑같습니다. 3형과 6충은 한 세트의 상호적 관계이다. 합이 충을 해소한다는 원리는 합이 합하여 좋다는 것, 끈끈하다는 것, 그리고 유장하다는 것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합으로 인해 합에 참여하는 쌍방은 충형으로 분규가 주성을 상실하는 것을 구해내는 거죠.
자평균전에 의하면 합으로서 형충을 해소하는 것은 합이 형충의 어느 한쪽에만 이르러도 해소된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뭐냐면 충형의 쌍방 중에 합이 오로지 어느 일방만을 합하면 다른 한쪽은 여전히 합을 당하지 못하고, 합을 당하지 못하는 그것의 상대방은 여전히 충형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그냥 이렇게 되면 형충이 없는 상태에서 형충이 없는, 그러니까 해소가 된다라고 보는 이런 상황은 본래 있었던 형충 관계가 해소돼서 그 형충 관계가 없어진 어떤 상황인데, 실제로 없어져서 작용을 못하고 있는 것인가, 일시적인 거죠. 그리고 언제든지 다시 작용을 하게 될 위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영국이 상당히 불안하겠죠. 원문입니다. 원문. 다시 또 해제로 인하여 형충을 만나는 경우가 있으니 어떤 경우인가? 가령 쭉 형충을 해소했는데 도리어 또 형충을 만나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형충은 1대1의 관계죠. 맞짱뜨기. 만약 2대1이 출현하면 형충이 이루어진다고 말하지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라면 만약 합으로 하나를 남기면 형충이 조건이 충족되어 반대로 실질적인 형충이 된다 이 말입니다. 두 개의 묘는 한 개의 자수를 형하지 못하는데 시지묘는 술과 합을 하니 년묘가 자를 형한다. 합이 충을 해소할 수 없다면 반드시 합하는 지지가 장애를 만난 것이다. 충과 형이 1대1의 관계, 맞짱뜨기 관계, 2대1이면 형충이 이루어진다고 말하지 못한다. 이런 경우는 조금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2대1이면 어떤 작용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이것은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위치, 배열이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자, 요, 자가 있으면 두 개의 자가 묘를 형할 수 있죠. 그런데 자, 묘가 있으면 두 개의 자는 하나의 묘를 형하지 못한다. 쟁형 이런 건 없습니다. 더 잘 형할 수 있겠죠. 묘만 죽어나는 거죠. 이 경우에는 자와 붙어있는 자가 묘를 형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자는 자를 돕겠죠. 2대1의 작용 관계는 자평진전의 견해가 이렇다는 거죠. 그런데 합을 했을 경우에 이 경우를 보시면 묘와 자가 형을 하고 있고 또 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술이 와서 묘 하나를 합해버렸죠. 그러면 자와 묘는 형한다. 형이나 충을 삼합육합으로 해제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합이 형충을 해제할 수 없다면 반드시 합하는 지지가 장애를 만난 거죠. 예를 들어서 축오해, 해가 된 거죠. 해.
좌우충이 있고 그다음에 자축합으로 아니면 유축 금국으로 반합이죠. 반합으로 그 다음에 자축합으로 5를 구해야 되는데 5. 설사 자축합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축 5해가 있죠. 5화는 어쨌든 손상을 입게 됩니다. 따라서 자수가 축과 합해서 5화를 구해내기는 어렵습니다. 충으로 자는 약화되고요. 축을 붙잡을 역량이 부족하다. 발동의 관계로서 이해하면 쉽다. 좌우충으로 축토는 5화가 동원해도 발동하고 자수가 동원해도 발동합니다. 발동하니 유를 반합하죠. 반합은 육합보다 합력이 떨어진다는 견해가 다수설인 바 자축합을 유축 반합이 방해하는 정도로 보기 따다하다. 뭐 이렇게 보도 됩니다. 자수는 축을 합하기 어렵다. 따라서요. 이 경우를 볼까요? 좌우충인데 축이 자수를 합하여 충을 해소한다. 원하지 않는 사가 축을 반합하여 축이 잘 합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좌우충은 여전하다. 아까 여기에 유가 있었죠. 유가 있는 거하고 사가 있는 거하고 다른 건 하나도 없죠. 좌우충의 자수가 축이 육합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주안점을 주시면 됩니다. 사화가 반합하는 것은 신경을 안 써도 되고요. 축의 상태가 자수를 합해서 5화를 충에서 구해낼 수 있는가 이런 거죠. 축의 상태는 그렇게 뭐 사축 합을 보지 않더라도 5화와 해의 관계죠. 해. 충 몰입 합 이런 경우에는 자가 움직이든 축이 움직이든 자는 더더군다나 충을 넘어가야 되고요. 축은 5화의 해를 넘어가고 사가 붙잡는 것을 떨쳐버리고 가야 되죠. 그 역량이 그 정도 역량이 못 된다는 거죠. 자묘 향하는데 이 경우에는 당연히 형이 해소되죠. 자가 묘를 형하는데 술이 묘를 합하여 형을 해소할 수 있으나 다만 술은 또 5와 반합하죠. 술이 묘를 합하는 그 육합이 진실되지 못하여 자묘 형으로 복귀한다. 육합과 반합의 역량을 비교하여 형충의 해소를 역량 차이를 이루는 것이 좋습니다. 즉 합이 형충을 해소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형충이 1대1의 관계. 충형이 하는 쌍방 중에 일방을 합과하면 충형이 해제되는 것으로 보고 2대1의 충이나 1대2의 형은 충형이 불발생하는 것을 규정한다. 만약 이때 두 개 중에 하나를 합과하면 반대로 형충하지 않던 지지가 형충이 되는 거죠. 합은 형충을 해소 가능하지만 합지 본신은 다른 일에 힘을 쓰지 못하고 반합 육합하는 두 개의 지지는 마음을 전혀 쓰지 않으면 두 머리가 서로 미끄러져
엇갈린다. 이때는 합을 벗어나는 상태. 아까 그 불합 불충 그런 상태. 결국 충형을 해소하는 작용에 지지를 합하여 다른 지지에게 다시 육합 반합을 당하지 못하게 되니 형충을 해소하지 못하게 유발한다. 복원되는. 또 원문입니다. 원문. 충형으로 다른 충형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어떤 경우인가. 사례를 보시면 됩니다. 자가 묘가 자를 형하고요. 유가 충합니다. 유가 와서 묘를 충한다고 하면 자묘형은 이루지 않는 거죠. 이 정도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지지 간의 작용관계에 대해 복잡하게 뒤섞인 것으로 뭐 형천이 서로 교차하여 합이 형충을 해소한다는 이론은 실제 논명에 적용될지 않으며 사실상 지지 간의 복잡한 역할관계는 병존하는 것. 합이 형충을 해소한다는 논리는 합이 형을 감경할 수 있고 완화할 수 있다. 이런 정도죠. 한글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묘고 형충 기술. 우리가 뭐 나눠보면 통상적인 어떤 형이 있고 고의 형충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충이라고 하면 지장간, 본기 모두가 파괴되겠죠. 형이라고 하면 본기 제외하고 지장간 파괴. 본기는 동하죠, 동. 그래서 손상당하기 쉽다. 본기는요. 나머지 지장간은 다 형으로 파괴되는 것이죠. 어항 이수 원파에서 어항 이론, 어항을 막 비벼가지고 진동이 일어나게 만들면 안에 있는 물고기가 영향을 받는다. 뭐 이런 어항 이론을 본 것 같은데, 하여간 형은 일반적으로는 지장간은 파괴되고요. 본기인 경우에는 본기는 동요 그리고 손상의 위험이 있는 정도. 충은 뭐 본기나 뭐 지장간이 전부 다 파괴되는 걸로. 고인 경우에 어떻게 되냐? 고인 경우에는 토죠, 토. 형은 지장간 고에 있는 고물이죠, 고물. 고물. 지장간이 형출 나와서 오히려 이때는 손상된 형으로 손상된 건 아니고요. 그래서 형으로 나와서 천간들과 작용 가능하다. 그리고 본기인 토성은 강화된다. 충이면 어떻게 될까요? 충이면 지장간은 충출하는데 그 주장간은 힘을 쓰지 못한 파괴 상태가 된다. 다만 본기는 강화된다. 이렇게 나눠서 이해하는 것이 논리적으로는 타당하죠. 무조건 뭐 충형이 있으면 무조건 지장간이 튀어나와가지고 뭐 천강 합거하고 뭐 이런 것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형은 지장간이 파괴까지는 이르지 못한 상태. 그래서 튀어나오는데 고신 토가 형을 당하는 경우, 토 속에 있는 지장간, 그냥
나머지 지지의 지장간과는 같은 형이라고 해도 다르다는 거죠. 자묘형, 지장간이 없기 때문에 없지만 인사형, 지장간이 여기서 무, 병, 여기는 병이죠. 여기는 사 중에 경, 무, 이런 것들은 파괴되는 거죠. 파괴. 튀어나가서 하는 거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것은 고지가 아닌 형이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특별히 추가로 설명해 드릴 내용은 없었고요. 하물며 이거 원문이죠. 사고 지장간이 있어도 결국은 토를 위주로 하니 토는 충하면 영무하겠지만 지장간에 다른 것들은 어찌 사고의 충으로 인하여 발동할 수 있겠는가? 열린다. 고가 충하면 열린다. 이런 것들 지금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죠. 설명한 부분을 보시면 사고는 비록 잡기이고 장간 오행이 매우 많지만 그 근이 맺히는 것은 본기인 토이다. 토가 상충하면 충항 하는 것은 토기인데 가령 투출한 것이 토가 아니고 다른 장간이면 투출한 것이 이를 주관하고자 할 것이며 어쩔 수 없이 암중으로 충항하게 된 토기는 방해하거나 극하거나 설계하거나 하여 투출한 것이 쓰기에 좋지 못하게 하거나 쓰임을 얻지 못하게 유발한다. 투출하는 것이 잡기 원령이면 투출한 것 잡기 원령 중에 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원령이 형충을 만나면 불안정하고 그것은 원령에 뿌리를 박아야 하는데 그 근기가 동요하여 일을 하면 좋지 않아서 뒷마당에 분란하는 것에 속한다. 당연히 만약 잡기 원령 중에서 만약 투출하지 않고 지지도 국을 이루지 못하면 본기토로서 격을 정한다. 만약 본기토가 마침 재관인데 형충을 만나면 그때 묘문을 두드려 열어서 재관이 나오게 한다. 이런 설명이 형충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해당된다. 진술 충을 하고 있는 이 사례는 갑이 무토 재를 용하는데 진술 충하고 있는 거죠. 이건 토국과 유사 토국. 이런 경우에는 충에서 여는 것이 좋다. 떨어져 있죠. 지금 미와 축이. 임이 기토 간성을 용하는데 충미충. 이건 충해야 되는 거죠. 축이 동하고 중간에 방해 글자가 없어야 충이 성립하죠. 가령 간두에 이미 재관이 투출하였다면 근본적으로 충령이 불필요하다. 아래를 보자. 갑이 재성을 용하는데 재성이 이미 투간. 그러면 충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이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만약 재관이 수라면 원령 잡기 토가 형충을 만나면 토기를 자극하여 망하게 하고 토는 활발한 것으로 변하여 오니 필시 투간한 수를 극한다. 재관을 극하는 거죠. 이런 유형의 충은 천간에서 투간한 길신에게 부담을 가중하니 충이 아름답지 못하다. 기토가 진월생인데 임수가 투간인데 이게 재죠. 술이 충하면 겁이 동하니 이익이 없다.
잡기 제격에서 임수 제가 투하는데 진술충으로 토기를 자극하여 왕하게 하면 토는 일주의 겁제이니 겁제가 탈제하여 좋지 못하다. 오자가 지금 사람들은 이 원문입니다. 이치를 알지 못하고 심지어 출고를 투고로 여기고 있으니 가령 정이 진월에 생하고 임수 정관이 천간에 투출한 경우에 그것을 고 안에 진토, 수고, 진토 안에 이미 간두에 투출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도리어 간두에 이미 진을 만나 고로 들어간 것으로 여겨서 술로 진토를 충하기를 추구하며 충에서 열어야 된다고 막 하는 거죠. 그 정관의 뿌리가 상함을 돌보자. 그렇게 충으로 열어버리면 정관의 뿌리가 상해버리죠. 진토의 뿌리가. 더더욱 가소로운 경우가 있으니 원령이 본래 사묘가 아니라 따로 용신이 있는데도 연월 일시 중에 하나라도 사묘를 대동했으면 곧 형충덕이를 바람에 일주가 사고에 임하면 그것이 신이 고에 통근했다 여기지 않고 신주가 고에 들어갔다고 여겨 충으로 풀려나가기를 바라니 갖가지 잘못된 논리가 사람으로 하여금 귀를 막게 하고 있다. 통근은 정근 플러스 고입니다. 고. 간목이 통근을 했다. 인묘 같은 오행이죠. 갑. 그 다음에 이게 정근입니다. 고, 미. 간목의 고신 미. 해수는요? 해 중에 간목이 있는데 통근한 게 아닌가요? 해수는 정근도 아니고 고신도 아니죠. 그래서 해의 뿌리를 갖다가 쓸 수는 있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해수는 그냥 편근입니다. 편근. 임성이 지장간을 가지고 있을 때 신약한 것은 도와줄 수 있죠. 다만 특별하게 유용하게 쓰이지는 않는다. 여기 자평진에서는 출고와 입고를 구별한다. 입고는 고중물의 투출함이 없는 것이며 고중물의 투출한 것은 출고로 보는 것이다. 정화가 진월에 태어났고 임수관이 투관한 경우로서 진고 안에 이미 간두에 투출한 것으로 보지 않고 반대로 이미 진을 만나 입관이 술로서 충투해야 된다고 하면 관이 상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을 생하는 걸 생각하지 않고 지금 하는 말이다 이 말이죠. 이런 유형은 간두에 이미 고에서 나온 것으로서 간두에 이미 입고한다고 할 수는 없다. 더구나 차고인 것은 이미 진 고에 들어가 버리니 충하여 나오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충하면 토왕해지고 투관한 임관을 극하여 손상하기 때문이다. 지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잡기원령으로 형충을 만나면 발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서 관은 충을 가장 꺼리지만 아래의 경우는 도리어 충으로 발한다. 무토가 진월, 개수가 진월생인데 무토가 투관이 했죠. 술과 상충하면 파격으로는 보지 않는다. 공옥길은요. 사고는 충을 기뻐하고 그렇지 못한 것이 부족한 것이다. 도리어 사고는 충을 기뻐한다. 잡기 정확격은 비록 충이인데 아울러 용관하는 경우 다만
충망하게 하는 것을 꺼린다. 자평전에서 특히 설명한 것을 보면 소위 정광격이 형충을 만나면 파격이며 가장 꺼리는 것이 형충이라는 것은 좌오모유, 금목, 수화토 간의 형충으로서 그런 금기사항은 진술충미라는 토충인 허용되지 않는다. 당연히 이런 설명의 논리는 있지만 토의충도 마찬가지로 불안정한 것이 명확하다. 또한 유의 사례처럼 진토와 술토가 격하에 있는 경우 충한다고 보는 것은 자평진전의 견해일 뿐이며 일반적인 통설하고 보기 어렵다. 충이 약 발생하기보다는 충의 기미가 있는 정도로 이해한다. 지금까지 본 자평진전을 간단히 지지나 천간의 작용 관계를 자평에서 언급하고 있는 걸 간단히 다시 정리해 보면 반합의 작용력을 인정하고 있다. 사해충은 해미 목국으로 해소 가능하다. 물론 형인 경우에는 반합을 해소가 가능했죠. 지금도. 원국에서 2대1의 충은 작용하지 않으며 합을 만나면 형이 작동한다고 보며 합거의 용어를 등장시키지만 합거의 대응 개념인 합류는 등장하지 않아서 주거법의 합과 합류와 같은 개념인지는 불분명하다. 사고지의 경우 고신이 투관하면 고신 투관으로 고신 통근과 같이 간주. 사고지에서 본기가 투관하는 경우 그것이 재관이면 사고지가 충형이 있어도 통상 재관이 충형을 입어 파격을 드는 것과는 달리 파격을 보지 않고 도리어 재관이 더 강화되는 것을 본다. 사고지의 토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